아버지, 나는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살면 누가 죽었는지 알아버릴까봐 무서워요. 이상철은 사무실 문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한번 꺾였는데요. 놀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 이식 못 받으면 몇 달 안에 죽는다는 말이 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가슴에 그대로 박혀버렸거든요. 이상철은 평생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도대체 뭘 지켰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충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본능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상철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몰랐다는 죄책감으로 살 것 같았던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이지혁이 가장 먼저 이상철을 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상태였고요. 그 순간 이지혁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을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이지혁에게는 들켰다가 아니라 끝났다에 가까웠거든요. 박성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재는 방금까지 이지혁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부모님이 아셔야 한다, 죽어가는 놈이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이상철이 직접 듣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은 설득의 밤이 아니라 폭발의 밤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이상철은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상철은 원래 감정이 솟구치면 먼저 소리부터 나는 타입인데요. 이상철이 진짜 충격받으면 오히려 말이 끊깁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주 오래요. 그리고 눈빛이 딱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 진짜였구나. 내가 진짜 몰랐구나. 이지혁은 그 눈빛을 피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지혁은 눈을 돌리는 순간 더 큰 죄인이 되는 걸 압니다. 이지혁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가 무너지는 얼굴을 보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특히 부모가 무너지는 얼굴은요. 그래서 이지혁은 입술을 한번 눌러 깨물고 아주 짧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이 타이밍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지혁은 진짜예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상철이 무너질 걸 아니까. 이지혁은 부모가 무너지는 걸 늦추기 위해 자기 심장보다 먼저 관계를 막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그 거짓말에 속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이제 아빠라서 속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못 속는 상태예요. 이상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입을 열려 했는데요. 입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 대신 이상철은 딱 한마디만 겨우 꺼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부터야? 그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화가 아니라 붕괴거든요. 이지혁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지혁은 언제부터라는 질문이 제일 잔인하다는 걸 알아요. 그건 왜 숨겼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난 뭐 했냐라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이상철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상철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박성재가 여기서 한번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재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 더 위험해진다는 걸 압니다. 박성재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동시에 이지혁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박성재가 이상철에게 말했겠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박성재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철의 시선은 오직 이지혁에게만 꽂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상철에게 박성재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철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이상철은 결국 한 걸음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지혁 앞에 섰겠죠. 이지혁은 그 한 걸음에 숨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아픈 걸 숨기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실패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지혁은 성공하면 안 됐던 걸 성공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는 모르게, 사랑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그냥 혼자 버티다가 꺼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철이 그걸 눈앞에서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는 게 아니라 깨졌을 겁니다. 충격받고 놀란 얼굴이 딱 그거였죠. 이상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폭발하는 시작.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병원은? 진짜로 이식밖에 없다는 거야? 이지혁은 대답을 피합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이상철이 자르듯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서 이지혁이 처음으로 흔들릴 겁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는 건 아버지가 화를 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조용해서입니다. 조용함은 절망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이지혁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을 때 김다정은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넘어지는 소리를 핑계 삼아 이지혁을 불러냈고 밥 먹으라고 불러내면서 이지혁의 표정을 계속 확인했는데요. 김다정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김다정은 엄마는 다 안다라는 얼굴로 살지 않아요. 대신 엄마는 모르는 척 할 줄도 안다는 얼굴로 버텨요. 그래서 김다정은 이지혁에게 당장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다정은 밤에 이상철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지혁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철은 대답을 하려다가 멈칫했는데요. 이상철은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지금 김다정 앞에서 그걸 꺼내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상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김다정은 그 웃음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더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그날 밤 침대에서 등을 돌린 이상철의 어깨가 이상하게 작아 보였거든요. 김다정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상철이 이미 알았구나.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이지혁을 집에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붙잡으면 더 도망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이상철은 자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이 평생 숨기려고 했던 네트워크를 가장 빠르게 건드렸습니다. 이상철이 처음 연락한 사람은 의외로 병원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이상철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철이 왜 박진석에게 전화를 했냐고요?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이식은 의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판의 문제로 바뀐다는 걸요. 그리고 그 판을 가장 냉정하게 다루는 사람이 박진석이라는 것도요. 이상철은 박진석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 잠깐 볼 수 있나? 박진석은 상대가 이상철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목소리를 살짝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의 성격을 읽고 톤을 맞추죠. 이상철 씨가 먼저 연락을 다 하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상철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지혁 심장이 안 좋다더군.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놀랐다기보다 계산이 먼저 돌아가는 침묵이었어요. 그걸 어디까지 아십니까? 이상철은 그 질문에서 박진석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철은 목이 탔는데요. 몇 달 안에 죽는다고. 박진석은 그 말에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딱 그 정도예요. 심장이식이 답이라는 거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다음 말을 아주 차갑게 붙였습니다. 이상철 씨, 그럼 이제부터는 병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철은 그 문장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지금까지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해결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믿음을 딱 부러뜨렸습니다. 이식은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누가 만지는 순간부터 싸움이 됩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이 왜 고성희를 이혼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단순히 내쫓고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쥐고 있는 줄, 고성희가 연결해둔 재단, 고성희가 만졌던 병원 라인까지 통째로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 완전한 종료였던 거죠.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병은 박진석에게는 그 종료를 당겨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박진석은 그런 잔인함을 필요로 포장할 줄 압니다. 한편 고성희는 호텔에서 눈을 떴는데요. 고성희는 맨발로 쫓겨나던 순간을 떠올리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삼켜서 분노로 바꾸는 사람.
고성이는 자기 얼굴이 무너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고성이는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웃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이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숫자가 너무 적었거든요. 고성이는 부동산에서 아무것도 못 팔았고 변호사 상담비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리고 가온재단 이사장직도 직무해제됐죠. 고성이는 그제야 박진석이 정말로 다 빼앗았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참았는데요. 고성이는 욕을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욕을 행동으로 합니다. 고성이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한우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필요하고 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한우진을 잡으려고 붙인 인력에게도 돈을 못 주는 상황이었죠. 고성이는 여기서 기가 막히게 현실적인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사람 없으면 줄도 없다. 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는데요. 박진석이 내가 이혼을 왜 하냐고 한 건 단순히 자존심이 아니라 고성이를 법적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하는 순간 고성이는 자유를 얻습니다. 고성이는 자유를 얻는 순간 훨씬 더 위험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박진석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깥으로 쫓아내도 법으로는 묶어두는 겁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성이는 지금 혼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고성이가 호텔에서 가장 먼저 걸어온 전화는 뜻밖에도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아버지 박진석에게서 외투와 짐을 받아 엄마 고성희에게 전해주고 돌아온 뒤였는데요. 박영나는 고성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고성희를 믿지 못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가 자신을 가족 결속이라는 이름으로 꽉 조여왔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거든요. 박영나는 예전 같으면 엄마 괜찮아? 라고만 물었겠지만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엄마 나한테 진짜 솔직히 말해. 엄마는 나를 지키려는 거야? 아니면 나로 버티려는 거야?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거든요. 너는 누구 편이야? 가 아니라 너는 나를 이용했어? 라는 질문. 고성이는 웃으려고 했는데요. 그 웃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할 정신이 있어? 박영나는 더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말했어요. 있어. 왜냐면 내가 흔들리면 엄마는 또 나로 버틸 거니까. 고성이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박영나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성이는 박영나를 딸로 보지 못하고 변수로 봅니다. 고성이는 변수가 생기면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고성희식 공격이니까요. 영나야, 엄마가 너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겠지. 그런데 그게 이용이야? 가족이 기대는 게 이용이야? 박영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늘 가족을 무기로 써요. 박영나는 그 무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숨이 막히는데요. 그 숨막힘을 박영나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이지환입니다. 박영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이지환에게 짧게 문자 하나를 보냈을 겁니다. 이지환 씨, 나 지금 집 말고 다른 공기 좀 마시고 싶어요. 이지환은 그 문자 하나에 마음이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환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지만 박영나가 공기라는 말을 꺼낼 때 그게 얼마나 절박한지 알거든요. 이지환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요. 이게 이지환의 방식입니다. 길게 말하면 박영나가 다시 갇힐까 봐요. 그 사이 지은호는 사무실에서 이지혁의 뒷모습만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냉랭해졌고 지은호는 그 냉랭함이 더 무서웠어요. 왜냐면 지은호는 이제 알거든요. 이지혁이 차가워질 때는 사실은 겁이 났을 때라는 걸요. 이지혁은 공사 구분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그게 공사가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내가 선배를 다시 좋아하는 게 진심이구나.
지은호는 그런 진심을 품고도 이지혁이 난 정리가 됐다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지은호는 슬퍼졌는데요. 슬픔이 오래가면 지은호는 화로 바뀝니다. 지은호는 착한 사람이지만 오래 참으면 터지는 사람이잖아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배, 나한테 이렇게까지 차가워야 돼요? 이지혁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들킬까 봐요. 바쁘다. 지은호는 그 한 단어에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이 진짜로 숨기고 있다는 확신. 지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우진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과 쌍둥이이고 고등학교 친구였고 결국 간을 기증한 사람이죠. 이 설정은 확정된 사실이고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거부 반응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지은호의 몸도 완벽하지 않은 날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지혁의 심장까지 겹치면 지은호는 또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은호는 그 역할이 너무 싫었는데요. 싫다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호는 늘 누군가를 지키려고 뛰어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박진석이 고성희보다 먼저 한우진을 찾아내는 전개가 시작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돈줄을 끊으면서도 고성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돈이 없으면 사람을 써요. 사람을 못 쓰면 피를 써요. 고성희에게 피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피 카드가 바로 한우진이죠.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가 한우진을 찾기 전에 먼저 한우진을 찾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뛰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찾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박진석은 고성희가 붙였던 인력들이 돈 때문에 흩어지는 순간을 기다렸고 그 흩어진 사람 중 하나를 조용히 불러서 말했을 겁니다. 고성희가 찾던 아들 한우진. 내가 찾으면 나는 돈을 준다. 박진석은 이런 말을 할 때도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거래로 말해요. 그런데 그 거래는 늘 덧치기도 합니다. 며칠 뒤 박진석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한우진 위치 확보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보고를 받고 바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잡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고성희에게서 빼앗아 고성희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겁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한우진을 조용히 불러 만납니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한우진은 지금 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간이식 이후 거부 반응까지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살아있음 자체가 죄책감이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우진 앞에 박진석이 나타나면 한우진은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에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우진, 내 엄마가 널 찾고 있더라. 한우진은 그 말만으로도 얼굴이 굳습니다. 고성희라는 이름은 한우진에게 엄마라기보다 공포일 수 있거든요. 한우진은 낮게 말했겠죠. 회장님, 전 그 사람 엄마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았어. 한우진은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먼저 찾았다는 말은 먼저 잡았다로 들리니까요. 박진석은 여기서 한우진을 바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한우진은 잠깐 숨을 고르다가 결국 입 밖으로 꺼낼 겁니다. 한우진은 지금까지 참아온 게 많습니다. 특히 고성애 때문에요. 그 사람이 지은호를 건드리면 정가만 안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서 확신합니다. 한우진은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반격할 사람이다. 그리고 박진석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고성희가 무너질 때 가장 아픈 건 고성희의 피가 등을 돌리는 순간이니까요. 박진석은 한우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나랑 손잡자. 내가 직접 고성희를 치는 게 아니라 고성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우진은 박진석의 눈을 봤을 겁니다. 박진석 눈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복수를 정의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박진석은 그냥 끝내려는 사람입니다. 한우진은 그 눈이 싫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을 겁니다. 왜냐면 박진석은 적어도 거짓말을 예쁘게 하지 않거든요. 그 사이 고성희는 한우진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줄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돈이 없고 재단도 잘렸고 변호사도 못 쓰죠. 그러면 고성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박영나를 방패로 쓰기.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다시 접근합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불쌍한 딸로 만들고 그 불쌍함을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나야, 엄마 정말 지금 너무 위험해. 고성희는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위험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통제가 깨지는 것이라는 걸 숨깁니다. 박영나는 흔들립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박영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고성희는 그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박영나가 예전처럼 고성희에게 붙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면 박영나 옆에 이지환이 있으니까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손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박영나가 스스로 서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이지환은 감정을 드러내면 박영나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박영나는 고성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말이 다 사랑인 척하는 거 싫어. 고성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웃을 겁니다. 웃음이 먼저 나올 때 고성희는 공격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나야, 내가 엄마 버리겠다는 말로 들리네. 박영나는 눈이 흔들리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날 버린 방식으로 날 붙잡지 말라는 거야. 이 순간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이 박영나와 이지환의 러브라인을 더 진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면 박영나는 이지환 앞에서만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박영나는 결국 이지환에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환 씨, 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무서워요. 이지환은 여기서 박영나를 달래려 예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지환은 현실적인 사람이라서요. 박영나 씨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박영나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그걸 미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영나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이지환이 자기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요. 박영나는 아마 그날 처음으로 이지환에게 기대는 걸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고 위험의 시작이기도 하죠. 고성희가 그걸 그냥 둘 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지혁의 심장이식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야 합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기다리면서 살기 싫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지혁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혁이 버티는 건 의지가 아니라 고집이고 그 고집은 결국 누군가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특히 지은호를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다시 고백했을 때 난 정리가 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지은호를 밀어내려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들킨 걸 아직 모른 채 더 차갑게 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들키는 순간부터 부채가 생긴다고 느끼거든요. 사랑도 부채처럼 느끼는 사람이 이지혁이에요. 하지만 이상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이제부터 이지혁을 설득으로 못 움직인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려 할 겁니다. 이상철은 병원 라인을 찾고 의사를 만나고 대기 시간과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상철은 결국 듣게 됩니다. 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절차처럼 들리는데요. 이상철은 박진석에게 들었잖아요. 이제 병원 문제가 아니다. 이상철은 그 문장 하나로 깨닫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식은 순서가 아니라 판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여기서 반전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지혁에게 가능으로 뜨는 심장 후보가 생기는데요. 그 후보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후보를 일부러 이지혁 앞으로 밀어넣고 그걸 조건으로 거래를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를 걸 수 있는 사람,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돈이 없지만 고성희에게는 여전히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재단에 있었고 병원 위에 줄을 만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자신이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버튼을 눌 가능성이 큽니다. 그 버튼이 무엇이냐 하면 이지혁의 심장입니다. 고성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지혁이 죽으면 박진석도 무너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성희가 이지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성희가 남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지금 박진석에게 복수하고 싶어 미쳐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이지혁의 심장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한우진을 찾기 전에 한우진을 먼저 잡아두었고 이제 고성희가 어디로 달려갈지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김 변호사를 통해 병원 전산 기록과 재단 통화 기록을 더 촘촘히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재산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제는 죄로 때리려는 방향으로 갑니다. 고성희가 실제로 병원 판을 건드렸다면 그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더 다정해질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박진석이 복수를 완성할 때는 늘 그랬어요. 상대가 아직 내가 통제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한 번에 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짐은 잘 받았나? 영란은 걱정하더군. 고성희는 그 문자 하나에 더 미쳐버립니다. 박진석이 영란을 언급하는 순간 고성희는 박진석이 박영란을 자기 편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느낄 테니까요. 고성희는 박영란을 빼앗기면 끝입니다. 고성희에게 박영란은 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방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무리해서 움직이려 할 겁니다. 그 무리가 결국 증거가 됩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제 한우진이 고성희에게 어떻게 할지가 터져야 합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간을 받고 살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순간부터 한우진은 살아있음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한우진은 그 사실이 너무 무거워서 고성희 같은 사람을 더 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손이 자기 인생을 흔든다면 한우진은 폭발할 수 있어요. 박진석이 한우진을 먼저 찾아낸 뒤 한우진에게 선택지를 주고 한우진이 결국 고성희를 직접 상대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한우진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에게 연락합니다. 엄마라고 부를 생각 없는데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요. 고성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을 아들로 잃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고성희는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요. 고성희는 부드럽게 말하겠죠. 우진아,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한우진은 그 엄마라는 호칭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찾은 거요? 돈으로요? 사람 풀어서요? 고성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죄책감으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고성희는 감정을 무기로 씁니다. 너 아픈데 내가 나까지 미워하면 너 더 힘들어. 한우진은 그 말에서 확신합니다. 고성희는 진짜로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잡으려 한다. 한우진은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찌를 겁니다.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사실로요. 엄마, 박진석 회장님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나 찾는 거잖아요. 고성희의 표정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존재가 무너지는 사람이니까요.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말하겠죠.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한우진은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박진석이 뒤에 있다는 걸 들킬 테니까요. 한우진은 여기서 증거를 미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 쪽에 손 뗀 거 나 알아요. 이 한 문장이 터지는 순간 고성희는 진짜로 위험해집니다. 고성희는 들키는 순간부터 공격으로 바뀌는 사람이니까요. 한우진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여기서 재미있어지죠. 한우진이 알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고성희는 스스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려고 움직일 테고 그 움직임이 박진석에게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받을지,
이건 이야기의 중심으로 더 잔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지혁에게 심장 후보가 뜹니다. 적합 가능. 하지만 그 밑에는 또 붙습니다. 추가 확인. 이 문장이 붙는 순간 병원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다들 알거든요. 이건 누가 마음만 먹으면 또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여기서 누구에게 심장을 받느냐는 단순한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인물들의 죄책감과 복수를 건드리는 질문이 됩니다. 가능한 반전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증자가 고성애 쪽과 연결된 인물일 가능성. 고성이가 급하게 사람을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성이가 만든 판이 결국 이지혁을 살리는 재료가 되면 이지혁은 살면서도 평생 그 사실에 찢어질 수 있어요. 이지혁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나?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기증자가 박영나 사건과 이어져 박영나가 무너질 가능성. 박영나에게 상처를 준 사건의 그림자가 기증자 이슈로 다시 떠오르면 박영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자기 악몽을 살리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지환이 박영나 옆에 서서 박영나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줘야 러브라인이 더 진해집니다. 기증자가 내부 인물과 연결되어 배신이 터질 가능성. 예를 들어 병원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지강호의 허영심을 건드려서 지강호가 무심코 정보를 흘리거나 돈을 받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강호는 완전한 악이라기보다 인정받고 싶은 인간이라 더 위험해요. 이런 배신은 지은호를 찢습니다. 지은호는 가족 때문에 늘 반만 말하고 반만 숨기며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이 중 어떤 걸 택하든 중요한 건 이지혁이 그 사실을 살아있는 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지혁은 죽으면 끝이지만 이지혁은 살아서 더 잔인해져야 드라마가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상철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이 심장이식 대기자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못 봅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상철이 정석으로만 움직이면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흔들릴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지? 내가 돈을 써도 되나? 내가 박진석에게 기대도 되나? 이상철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은 이지혁이 더 차갑게 굴 때입니다. 이지혁은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더 독하게 굴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해. 이 한 문장이 이상철을 찢습니다. 이상철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부터 결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못하니까 내가 한다. 이상철은 결국 박진석의 방식과 자기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박진석은 덫을 완성하려고 기다리는데요. 이상철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살리려고 덫이 완성되기 전에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상철과 박진석의 관계가 충돌합니다. 박진석은 말할 겁니다. 이상철 씨, 지금 움직이면 고성이가 더 깊게 숨습니다. 이상철은 반대로 말합니다. 숨든 말든 상관없어. 내 아들이 먼저야. 이 갈등이 중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왜냐면 시청자는 여기서 선택을 강요받거든요. 정이냐 생존이냐. 그리고 지은호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 때문에 이미 이식의 무게를 안고 있고 이지혁 때문에 다시 그 무게를 지게 됩니다. 지은호는 버티는 사람이지만 지은호는 무적이 아닙니다. 지은호는 어떤 순간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차갑게 굴수록 더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선배, 나한테 왜 그래요? 나도 무서워요.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흔들고 싶지 않은데 지은호가 스스로 흔들린다고 말하는 순간 이지혁은 더 못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지혁이 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내가 여유가 없어. 지은호는 그 거짓말을 알아채요. 지은호는 사람 마음을 읽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울 겁니다. 선배는 나를 위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난 그 거짓말이 제일 아픈데. 지은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좋아한다는 감정으로만 버티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살리는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은호에게 무기가 뭐냐고요? 지은호는 기록과 끈질김입니다.
지은호는 한우진 간이식 때 느꼈던 이상한 공기,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했던 말들, 병원에서 누군가가 누른 것 같은 결정들, 그런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박진석의 칼이 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그 움직임을 보고 더 이상 지은호를 회사 후배로만 두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은호에 대한 감정은 정리됐지만 박성재는 책임이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할 겁니다. 지은호, 너 지금부터는 조심해.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본부장님, 저 멈추면 선배 죽어요. 이수빈도 다시 들어옵니다. 박성재가 흔들리면 이수빈은 바로 알아챕니다. 이수빈은 밝게 웃는 얼굴로 버티지만 그 웃음은 방어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헤어졌어도 마음은 못 놓은 상태잖아요. 이수빈은 박성재의 목소리에서 진짜 위험을 느끼면 다시 박성재 곁으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또 우리 집이야? 박성재는 대답을 바꿉니다. 아니, 이지혁. 이수빈은 그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친구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느낍니다. 이수빈은 두렵지만 이수빈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수빈은 사랑이 무서운 걸 알면서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니까요. 이수빈이 다시 박성재 옆에 서는 순간 고성희는 그걸 약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사람의 사랑을 약점으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사랑을 흔들어 박진석을 흔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재야, 내가 아버지 편 들면 수빈이는 안전할까? 이런 식으로요. 고성희는 협박을 협박처럼 하지 않고 걱정처럼 합니다. 그게 고성희의 잔인함이에요. 이제 박진석의 끝나지 않는 복수가 어디로 가느냐? 박진석은 고성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쫓아냈는데도 이혼을 안 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죠. 박진석은 고성희를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박진석이 노리는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고성희가 믿고 있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은 고성희가 사람 목숨을 건드렸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병원판에 손을 댄 흔적이 잡히면 그걸 한 번에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은 드라마에서 늘 그랬듯이 조금씩 흘릴 겁니다. 고성희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고 고성희가 어디까지 발악하는지 보면서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고 믿던 걸 잃은 거야. 고성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울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공격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아들 한우진을 꺼낼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이미 한우진을 먼저 찾아냈죠. 여기서 고성희는 처음으로 내가 늦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고성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감정이 바로 그거예요. 통제 실패. 그리고 마지막 축, 이지혁의 심장이식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지혁은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살기 싫다는 고집을 계속 쥘지 아니면 살아서 끝까지 보겠다는 선택을 할지. 이지혁은 이상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아마 가장 잔인하게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이상철이 병원에 뛰어오고 이지혁이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았구나. 이지혁은 그 순간 화가 날 겁니다. 왜 들켰지? 가 아니라 왜 아버지를 울렸지? 라는 화요.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망가지지 마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더 망가집니다. 이상철은 말하겠죠. 내가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는 게 문제야. 이 대화가 터지는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지혁은 늘 눈을 피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못 피합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지은호가 옆에 있으면 지은호는 숨이 막히면서도 한마디를 뱉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배, 이제는 혼자 버티는 거 그만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끌어들이기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미 지은호는 끌려 들어온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늘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가 더 잔인해야 하거든요. 병원 전산에 다시 뜹니다. 심장 적합 후보 가능.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붙습니다. 외부 확인 진행. 가능은 떴는데 끝이 아니죠. 외부 확인이 진행된다는 건 누군가가 그 사이에 또 손 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봉투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고성이가 움직인 흔적이 들어있고 고성이가 병원판을 만진 흔적이 들어있고 고성이가 사람 목숨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던 정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은 마지막 한 번 고성이가 더 크게 움직이길 기다릴 겁니다. 왜냐면 박진석은 고성이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얹혀있던 윗줄까지 같이 끊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지혁입니다. 이지혁은 지금 가능과 보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고 이상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선을 넘을까 말까 흔들리고 있고 지은호는 한우진과 이지혁 사이에서 몸이 찢기고 있고 한우진은 고성희에게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잡고 싶지만 더 위험하게 만들까봐 참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릴 겁니다. 발신자는 병원. 이상철이 받을 수도 있고 박성재가 받을 수도 있고 지은호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짧겠죠. 심장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 그 단어가 뜨는 순간 시청자는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사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사람 목숨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려 드느냐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정의 끝에서 이지혁이 살아남는다면 그 심장은 과연 누구에게서 온 심장일까요? 그 심장이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이 남긴 결과일지, 박진석이 덫을 닫기 위해 일부러 기다린 대가일지, 혹은 박영란의 악몽과 연결된 사람의 심장일지. 아직은 아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그 심장이 가능으로 떠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걸 보류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고성희인지 아니면 고성희보다 더 큰 윗줄인지 혹은 박진석이 끝내려는 판의 진짜 주인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박진석의 복수도 이상철의 선택도 박영란의 사랑도 한우진의 칼끝도 전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